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의 특징,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건 아닐까요? 딱히 내 삶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자꾸 지칩니다. 일이 많아서인가 싶기도 한데 사실 일보다 사람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같이 있는 동안 불편했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딱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있으면 피곤합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가 일이 많아서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잘못되어서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에너지를 가져가는 사람,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조금씩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람 때문에 지치는 분들, 어떤 관계에서 나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의 선택입니다.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면 됩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왜 어떤 사람 곁에서는 자꾸 지칠까?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들여다볼게요. 사람의 에너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이 있고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같이 있으면 대화가 즐겁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뭔가 충만한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오래 함께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같이 있는 동안 불편합니다. 헤어지고 나면 기운이 빠진 느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 은근히 무겁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삶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문제는 이 2번째 종류의 사람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지냅니다. 그리고 지쳐갑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지금 내 주변에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자동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그 사람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항상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늘 불평, 불만, 남 이야기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이 나옵니다. 날씨, 물가, 세상 돌아가는 것, 주변 사람들, 무엇이든 문제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불만스럽고 다 불공평하고 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 이야기가 많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 누가 왜 저러냐,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세상에 좋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과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도 같이 무거워집니다. 세상이 나쁜 것 같아집니다. 사람이 다 문제 있는 것 같아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감정은 전달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그 에너지가 나에게도 옵니다.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점심을 같이 먹는 동료가 있습니다. 매번 밥을 먹으면서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문제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세상이 다 이래. 처음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심시간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사람과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에너지를 계속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겁니다. 매번 같이 밥을 먹던 것을 가끔으로 줄입니다. 불평이 시작되면 화제를 돌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약속은 쉽게 하지만 지키는 경우가 드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알아볼게. 말이 시원시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이 흐지부지 됩니다. 물어보면 핑계가 있습니다. 아, 그게 이래서 저래서 다음에, 그 다음이 또 다음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합니다. 사람이 바쁠 수도 있고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이것이 그 사람의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가? 일부러 속이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할 때는 진심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으로 옮기는 힘이 부족한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약속이라는 것에 무게가 다른 겁니다. 내게는 꼭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냥 하는 말인 겁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말해도 믿기 어렵습니다. 해준다고 해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항상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번에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그 자체가 에너지를 씁니다. 취미 모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모임에서 늘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알아볼게. 내가 다음에 장소 잡을게.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할게. 그런데 늘 안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뭔가 하겠다고 하면 다들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을 어겼을 때 실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세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패턴을 생각해 볼게요.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탁이 옵니다. 한 번은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이상합니다. 세 번째가 되면 패턴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구나. 이것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관계가 생각나는 겁니다.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어떨까요? 도움을 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은 없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불균형입니다. 한쪽이 계속 주고 다른 쪽은 계속 받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주는 쪽이 지칩니다. 오래된 지인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몇 년 전 자주 만나던 지인이 있습니다. 요즘은 연락이 뜸한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국 뭔가 부탁이 있는 연락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랬거니 했는데 그 다음에도 비슷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부탁이 있을 때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를 그 사람이 평소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균형 잡혀 있으면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한쪽 방향이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어렵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늘 남을 탓하는 사람.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남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항상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회사가 문제다, 배우자가 문제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친구가 배신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왜 힘드냐면 이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냐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동조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 사람이 잘못했네, 세상이 그렇지, 이러면서 같이 부정적이 됩니다. 아니면 살짝 다른 시각을 말했다가 그게 또 공격이 됩니다. 내 편이 아니냐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게 다 누구 탓이냐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떤 부분을 돌아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남 탓으로 귀결됩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안 될 때 내 잘못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내 성장을 막습니다. 직장 동료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이유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는 동료가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잘 안 된 것도 저 팀 때문이다. 상사가 지원을 안 해줘서다. 거래처가 이래서다. 자기 부분에서 달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내가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고방식이 스며듭니다.
이런 사람과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탓하는 이야기에 깊이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5번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 무시가 담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항상 농담의 형태로 오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것도 몰라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아직도 그래요. 농담처럼. 이런 말들이 웃음 뒤에 옵니다.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던져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편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농담인데 뭘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집에 와서 그 말이 생각납니다. 왜 기분이 나빴는지 설명하기 어려운데 기분이 나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된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항상 농담처럼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그거 못했어요. 에이,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말들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들을 때마다 왠지 기분이 좀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자신감이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말이 불편했다고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이 조금 불편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째는 거리를 두는 겁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기회를 줄이는 겁니다. 거리두기는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늘 남을 탓하는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힘든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내 삶을 무겁게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내 에너지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에너지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편해지는 방법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 사람, 이야기하고 나서 뭔가 채워지는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고 에너지를 빠져나가게 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줄이는 것, 그것이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지금 내 주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리를 두면 됩니다. 얻은 인생은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면 됩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는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그 거리를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